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메카에서 한영외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라고 합니다. 한영외고 1학년 국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국어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출제 경향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제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교과서는 동아국어라고 하는 좀 다른 학교에서는 쓰지 않는 좀 특이한 교과서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동아국어를 이제 집필하신 분 중에 한영외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교과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저기에 있는 작품들이나 아니면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긴 하시지만 그거 플러스 선생님 이제 제작하신 부교재나,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제작한 부교재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부교재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선생님 프린트로 나눠주셨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하나 설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의고사, 그 3월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6월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일부를 선택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또 범위 안에 추가가 되고요. 그래서 범위를 한번 먼저 살펴드리면 2021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 같은 경우에 뭐 교과서는 한 2작품 정도, 근데 문학 부교재와 프린트물의 어떤 범위가 더 많았다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어떻게 대비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상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자습서나 아니면 문제집으로 대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뭐 품을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정리를 하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 구성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좀 특이하게 객관식 30문항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출제되지 않는 학교예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는 서술형을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10점 정도 배점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다시 이제 서술형 없는 기조로 돌아서서 나머지는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하고요.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 딱 30문항으로 100점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 이게 30문항이기 때문에 1학년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3분 정도 배정이 되는데, 그 3분이 각각 10문제씩 출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30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동일하고요. 그러면 어떤 걸 중심으로, 저 근데 형식적인 거는 객관식이 출제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내용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학교는 좀 더 뚜렷하게 문학하고 문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시험 문제도 이제 거기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상관없이 대부분 그런 범위나 아니면은 출제되는 어떤 요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각각 3분이 맞는다고 했는데, 한 분은 뭐 문학만 수업하시고 한 분은 뭐 문법만 수업하시고 이런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 뭐 1학기 중간고사다, 1학기 기말고사다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대부분 범위의 구성 자체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나 중세국어 이런 거 수업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문학부교재에 보면은 지금 작품이 하나, 둘, 셋, 넷, 5개. 훨씬 많죠. 교과서에서는 사실 문학은 한 작품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부교재에서 지금 5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도 문학이 이제 하나고, 나머지 이제 그 교과서의 중세국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다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피동이나 사동이나 이런 문법 요소들 같은 경우에 2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선생님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특성이 강해서 선생님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출제하는 기조 같은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근데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어떤 선생님이 거기에 국어를 맡으셨냐에 따라서 사실 그 출제하는 어떤 포인트나 아니면 방향 자체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한영외고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셔도,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셔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3학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은 다 이제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학년도 알고 있는 이제 배정이 되는 선생님도 있고, 아직 뭐 밝혀지지 않은 선생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김땡근 선생님, 이 선생님은 아마 1학년을 맡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 1학년 국어과 중심이 되는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용에서 가장 오래된 선생님 중에 한 명입니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냐면, 이제 자체 교재,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에 해당되는 자체 교재를 아마 이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체 교재 플러스 PPT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그 책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신다기보다는 그걸 바탕으로 만든 PPT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같은 데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필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김땡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또 잘 해야 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 좀 특이한 용어 같은 것들을 쓰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용어를 좀 놓치고 되게 생경한 용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놓치고 만약에 나중에 시험을 실제로 봤을 때 그 용어를 접하게 되면 되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라든지 뭐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지 않은 용어들을 가끔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의 내재적 요소랑 그다음에 외재적 요소까지 모두 다 학습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재적 요소라고 하는 건 작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외재적 요소라고 하면은 뭐 작가가 어땠는지, 아니면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재적 요소까지 다 포함하는 좀 폭넓은 수업을 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즉 보기 같은 것들을 많이 출제하시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뭐 내신 문제에서도 뭐 수능형 문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이런 외적 요소, 그걸 보기, 외적 준거나 아니면 외부 작품과의 비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걸 이제 지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학교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워낙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교 수업을 되게 충실하게 듣고 필기를 잘 해서 그거를 저한테 가지고 와야 제가 그걸 가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예상해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고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좀 정해진 선생님 중에 또 한 분인데요. 이분은 1학년을 맡진 않으셨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고3 그 문법을 맡아서 하신 그 문학 일부를 맡아서 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이제 고1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문법을 맡아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재작년에 1학년 문법을 수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1학년으로 내려오셨으면은 또 문법을 진행을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법은 재작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부교재를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중심으로 문법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깊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선생님은 그래도 좀 평이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모의고사형 출제를 좀 지향하셔서 좀 보기가 있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내시는 편이라 아이들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 문제는 막 되게 지저분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평이에요. 그리고 문학을 만약에 수업하실 경우에는 이건 3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학년에서는 문학을 수업하진 않으셨지만 3학년을 제가 또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 문학은 작품과 관련된 배경 지식, 이 배경 지식하고 연관시켜서 뭐 다른 작품과 또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출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담당하지 않으시고 문학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으실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1학년을 맡으셨던 분인데요. 아마 이분은 근데 지금 이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문법 담당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뭐 깊은 내용까지 만약에 다루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중심으로 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어렵고 까다롭진 않지만 꼭 한두 개의 함정 문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뭔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석하는 문법적 해석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면
뭐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선생님이 만약에 맞지 않으시면은 뭐 이땡땡 선생님이라고 2학년 맡으셨던 분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분은 수업은 조금 이제 스탠다드하게 하시지만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고, 그리고 선택지를 좀 구성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좀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내신이 됐는지 좀 사례를 중심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설의 갈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 예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한 선택지에 이렇게만 제가 편집을 했는데도 3줄이나 2줄 정도 나오기 때문에 선택지 길이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선택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일부분 하나만 틀려도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내가 다 따져가지고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딱 해놓고 말해서 그 작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문학 이론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3학년으로 배정이 되셨지만 작년에 수업을 하셨던 김땡 선생님이 이걸 출제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원래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론적인 거를 먼저 많이 수업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출제를 하셔요. 범위 자체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맞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문학 이론만 가지고도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작품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외적 증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좀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내재적인 요소 말고 외재적인 요소, 즉 뭐 작가나 아니면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아니면은 갈래상의 특징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읽기 자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기에다 주고 그걸 바탕으로 출제를 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왼쪽하고 오른쪽에 놨던 거 전부 다 맨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그 선생님 김땡, 그 중심이 되시는 김땡땡 선생님이 출제를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 이렇게 뭐 정철이 관동벽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거와 관련되어서 출제를 했고요. 이것도 소호제기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도 소호제기와 관련되어 있는 갈래상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한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작품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과 다른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외적 증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관련 있는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길이가 긴데요. 이게 한 문제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앞에서 고공가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고, 물론 고공답주인가라고 하는 작품도 수업 시간에는 다뤄주셨어요. 근데 고공가나 고공답주인가 둘을 놓고 보면 고공가를 메인으로 해서 고공답주인가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출제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좀 처음 접하는 외부 지문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하는 편은 아니에요.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다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외부 지문도 다 제공을 하고요. 다만 선택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모르는, 너네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뭐 보여줘가지고 당황시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잘 학습했으면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공을 한다, 이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 유형입니다. 그냥 뭐 앞에 있는 시를 주고 그 시의 특징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인데요. 모든 학교에서 다 다루고 있고 모든 학교에서 다 출제가 되는데, 뭐 공감각이라든지 뭐 시각을 청각화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냥 개념 학습 이런 것만 해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수미상관도 그렇고요. 무슨 보조사의 활용이라고 했을 때 이 보조사라고 하는 게 문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핍진한 이미지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지에 들어있는 걸 제가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은 사실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뭐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표현했다, 뭐 실제와 가깝게 표현했다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 면인데, 이걸 이제 그 선생님이 핍진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수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들은 학생들만, 그리고 잘 기억하고 있었던 학생들만 이걸 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좀 자주 쓰는 좀 특별한 용어들 같은 것들을 신경을 써서 필기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기를 좀 2개 이상 활용한 길고 복잡한 문제들도 출제들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지금 문법 문제 보여드리는데 문법 문제는 특히나 이렇게 보기를 사용을 해서 보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길고 좀 복잡하게, 그렇지만 결국엔 보기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기가 더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문과 같이 관련 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능형을 지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내용 학습이 잘 되어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 학교는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보느냐가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또 문화학 같은 경우에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시기도 하고 또 외적 증거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걸 좀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석 교과서를 일단 제공을 해요. 그 교과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주석 교과서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건 학교 선생님이 보는 교사용 지도서와 동일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것보다도 학교에서 프린트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부교재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자습서나 아니면 주석 교과서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도 학교 부교재에 있는 자료를 제가 뭐 최대한 주석 교과서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밑에 옆에 해석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설명이랑 이런 것들을 다 달아가지고 자료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김땡땡 선생님이 PPT로 수업하시는 그런 자료거든요. 사실 이렇게 PPT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좀 굵은 글씨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할 때 이걸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왼쪽처럼 이렇게 교원과 프린트, 학교 프린트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랑 뭐 빠지는 내용 없게끔, 그리고 필기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있는 문제집 이런 걸로는 이제 커버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또 풀어야겠죠. 정리가 잘 됐으면. 근데 이 학교는 문제만 양쪽으로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이제 제공된 예상 문제고요. 오른쪽이 실제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형이 좀 겹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기가 달려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걸 맞닥뜨리게 되겠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따져가지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왼쪽 같은 그런 문제도 풀지만 저런 수능형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하나 주관식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문제들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연습을 해야 이런 문제를 충분히 다 풀 수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어쨌든 한영예고의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훈련을 잘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매주 이제 교재가 제공이 되는데요. 뭐 당연히 뭐 과제물 검사나 이런 거는 다 되겠죠. 그래서 매주 제가 교재를 제공을 하는 것은 학교 진도가 워낙 유연하기도 하고 뭐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진도를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도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재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과제물 검사하기도 사실 이런 방법이 더 좋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뭐 오답 관리했는지를 보고 수업 전후로 또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주 수업 시간 전에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관식으로, 그리고 OX. 이거는 객관식의 어떤 정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보게 되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테스트 결과가 많이 좋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간단히 또 학습을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진도나 뭐 그 과제 완성도나 테스트 결과 같은 것들을 피드백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여쭤보시는 어머님들이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받고 있고, 그리고 워낙 좀
대면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시국이다 보니까 그럼 대면하는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여기 줌을 통해서 좀 만나가지고 질문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줌 클리닉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번 수업을 좀 들었는데 조금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따로 이렇게 수업 영상 찍은 걸 학생한테 보내줘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본인이 모르는 거 없게끔 그리고 놓치는 거 없게끔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직전 모의고사인데요. 이 직전 모의고사는 왼쪽에 있는 직전 정리 자료와 그 다음에 제가 한영외고에 가장 맞게 출제한 그런 최종 모의고사 이 두 가지를 직전 수업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흡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풀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제 수업은 이제 개강이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업 시간은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네, 이렇게 뭐 추후 상황에 대해서 살짝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이제 2시부터 5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총 이제 7+1회 수업. 그래서 7번을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직전 수업까지 이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랫동안 또 한영외고를 맡아온 만큼 아이들이 처음부터 좀 좋은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예정이니까요. 믿고 보내주시면 아주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